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정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는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좋다 이거야.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당길 만한 어떤 확실한 좋은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뭐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원래 제자리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왔다. 좋다 이거야. 네, 여기서 위로 끌어당길 확실한 뭔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수년간 적자 보이다 흑자를 확실하게 보인 종목. 네, 이거는요.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실적주는 시장 지수하고 상관없이 크게 시세를 낼 거예요. 네, 요거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원 많이 주시면 좀 더 좋은 정보로 빠르게 제가 올려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약속드리고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뭘로 그럼 올릴 것이냐 이거예요. 뭘로 견인할 것이냐. 사실 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그 과거 이노베이션의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치면 한 방으로 크게 칩니다. 그죠? 네, 한 방 칠 때마다 뭐 10% 내지 뭐 한 2, 30% 하루에 뭐 이 정도 올리는 거는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좀 보였어요. 한 20% 정도 조정을 보였을까요? 고점 대비해서. 이런 시세는 사실 여기서 한두 방으로 바로 만회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항상 나타날 수 있죠. 이노베이션이 원래 그 정도의 괴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스모 테라피틱스로 결국 탈바꿈한 뒤에는 이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면 아직 리버 캄넬리주맙이 아직 승인은 받진 못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리보세라닙 개념으로 HLB가 엄청나게 큰 시세를 낸 거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좀 조정 중이지만 그러면 HLB 그룹 쪽에서도 차기 리보세라닙을 만들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에만 목숨 걸지 않고도 여기서 일단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차기 어떤 성장 동력을 발굴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노베이션은 카티 치료제 쪽으로 베리스모를 좀 품고 그걸로 지금 시세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리보세라닙은 뭐냐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카티 치료제예요. 그죠? 네, 진 회장이 설명회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카티 치료제입니다. 그럼 카티 치료제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이노베이션. 그겁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리보세라닙이 바로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큰 개념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러분, 지금 뭐 급등했다가 아쉽게 밀렸어요. 근데 기껏해 봐야 뭐 급등하기 전 시세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더 크게 밀리겠어요? 뭐 이런 파동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지금 절대 안 나오죠. 얼마나 흔들고 바닥을 다졌는데 3,000원대 무너져가지고 허접한 시세를 냅니까? 여러분, 그만큼 바닥이 다져졌는데 밑으로 하방 경직성 있고 위로 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아니에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매물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지금 이 3,000원 위쪽 이 가격대에서 엄청나게 강한 지지대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잃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잃을 게 없으면 하방 리스크가 없으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은 그 부분을
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는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밑으로 더 안 밀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갖고 있으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두 번째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최근에 이때, 그러니까 10월 한 11일부터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가를 크게 올렸어요. 그죠?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창고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를 가만히 보면은요. 주로 여러분 보세요. 삼성증권, 한국증권에서 많이 샀죠. 요건 이제 개인 창구라고 볼 수 있어요. 모건 스탠리, UBS, 신한 막 이런 순입니다. 그죠? 지금 그렇다면은 뭐 신한은 좀 빼고요. 탄타니까 모건 스탠리하고 UBS 창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UBS 창구 모양입니다. 샀다가 좀 일부 팔았지만은 아직 많이 산 것을 다 팔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네. 자, 다음에 모건 스탠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샀던 거 거의 팔았어요. 그죠? 얘네들은 좀 단기 매매를 했네요. 하지만 UBS 같은 경우는 샀다가 어느 정도만 팔고 물량 이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크게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외인 지분율이 겨우 2.7%야. 외인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창구를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HLB 이노베이션이 삼각합병을 통해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품어가지고 카티 치료제 건으로 제2의 HLB, 제2의 리버세라닙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이노베이션이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이에요. 자금. 자금은 여러 경로로 들어옵니다. CB 발행할 수도 있고요. BW 발행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나쁠 건 없어요. 당장은. 1년 후, 일단, 또는 만기가 되거나, 전환이 될 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파이프라인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임상 좋게 터트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죠. 외부의 일정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어떤 주체로부터 자금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1년 있다가 물량화 되지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금이 들어와서 기업의 혈액이 돌아서 건강해지잖아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주주로부터 돈을 취하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좀 돈도 없는 가운데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물량 하여튼 상장 바로 되면 물량 압박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약점이 있지만 여하튼 세 가지 경우 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비리비리 할 때는 절대 자금 유치를 못해.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앞으로 자금 유치를 해야 카티 치료제고 뭐고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면 그럴 때 주가가 높을 때 증자도 성공하는 거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CBBW 발행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크게 올리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자 이런 거 주주들이 일단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린 다음에 생각을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는 부담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먼저 설레발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노베이션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합병도 다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호재 재료를 계속 낼 겁니다. 주가 띄우기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띄우기를 해야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혈액암, 고용암 쪽이잖아요. 근데, 이 혈액학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혈액학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ASH라고 미국 혈액학회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매년 요맘때 열리죠. 그러니까 요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혈액암 건과 관련해서 재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12월 7일이면 11월 초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 재료 가지고. 미리 올랐다가 먼저 꺾어지잖아요. 주가라는 게. 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재료 안 나오죠? 재료 안 나올 때가 진짜야.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걸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은 여하튼 지금 이노베이션이 회사 크기 위해서는 자금 유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띄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제가 직방으로 올리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출렁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출렁거리잖아요. 요때 자꾸 밑에서 흔들 때 저가권 매수 해야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비중 조정도 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뭐 위에 고점에서 좀 팔고 밑에서 좀 사고,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떨어뜨리고 물량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적정 재료가 나왔을 때 적정 타임에서 딱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데이트 받아보실 분들은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이 번호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가 띄운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버스입니다, 여러분. 문자 꼭 주셔서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